안녕하세요. 유아교육학과 자소서 4번 강의를 맡은 세나쌤입니다. 인간의 지성, 감성, 인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유아기입니다. 유아교육학과의 경우 한 사람이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이 무엇보다 필요한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유아교육학과에 진학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유아교육학과 자소서 1번과 2번 항목에 대한 예시문을 보여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자소서 1번 항목 예시. 음악과 미술 시간은 힘겨운 고등학교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답을 찾고 암기해야 하는 주요 교과에 비해 감정과 생각을 그림과 노래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로를 유아교육으로 선택한 저에게 음악과 미술 과목은 제가 펼칠 미래 수업의 좋은 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로크와 페스탈로치, 피아제, 프레벨, 몬테소리와 같은 유아교육학자들의 책과 이론을 통해 인성과 지식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가 유아기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도 했습니다. 아동 중심, 놀이 중심, 자연과 인성교육 중심의 핀란드와 뉴질랜드, 독일 등 선진국의 유아교육을 공부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문화 시간에 인천 아동학대 사건을 통해 본 아동학대 실태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우리나라 유아교육 현실의 어두운 면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동 관련 시설들의 아동학대 원인을 조사하면서 가장 심각한 요인은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부족한 재교육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유아기의 학대와 결핍, 폭력의 경험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자리 잡는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들의 대책을 직접 제작해 보았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들을 선발할 때 유아교육에 관한 올바른 정의는 알고 있는지, 유아기 아동학대의 폭력은 아이들의 정서와 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아이들의 인권 사항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서 교사들의 유아교육에 대한 지식을 심어주는 교육 제도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돕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겠다는 신념을 더 확고히 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러닝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유아교육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 외에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육체적으로도 매우 고단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사랑과 정성, 올바른 교육적 신념과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명감과 보람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아교육과에 진학을 하게 되면 행복한 유아교육을 실현할 전문가로 꼭 성장할 것입니다. 유아교육학과 자소서 2번 예시 내용입니다. 유아교육 동아리 활동으로 목소리 살려 동화책 읽기를 하던 중에 앞에 나와 연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부원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고양이만의 목소리 특징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부원도 있었습니다. 직접 유치원에 가서 경험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유치원 봉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2년간 방학 동안 유치원 봉사를 다녔는데 2학년 여름방학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놀라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봉사활동에서 보지 못한 아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문화 가정의 여자아이 미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다가가기 어려워하는지 한눈에 봐도 반에서 겉도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미국에서 온 지 반년째로 아이들과 의사소통의 장애를 겪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 처음 언어를 배우니 미셸에게는 대화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를 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이에게 무작정 한국말을 할 수도 없어서 난감했는데요.
담임 선생님께서 그런 저를 지켜보시더니 미셸과 대화할 때는 제스처를 사용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아이와 대화할 때 아이의 손을 잡는 저의 습관을 파악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것을 간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날부터 책상에서 공부할까라고 물을 때는 책상을 가리키며 손과 함께 대화를 이어갔고 아이는 많이 사용했던 단어들을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다른 아이들이 주변에 와 말을 걸었습니다. 말이 통하는지는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누군가 한 명만 다가왔다면 미셸은 혼자가 아닐 수 있었던 것인데요. 다문화를 책으로 접할 때는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멀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직접 의사소통의 장애를 겪어보니 다가가지 않는 것과 다가가지 못하는 것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활동을 통해 아직 미숙한 아이들이 그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교사의 존재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고 겉보기에는 단순히 왕따처럼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며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유아교육학과 4강을 맡은 신세나였습니다. Learning Phone